자, 시장은 뜨겁고 올라가는 종목들, 주도주,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은 상황인데 사실 명암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게 선거 유세와도 연관이 되면서 이것을 좀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코스닥도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코스피에만 지금 엄청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젠스랑 CEO가 지금 대만에 있는데 선거 끝나고 아마 우리나라에 올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이 벌써 시장을 막 들끓게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LG전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LG전자 상한가 가고 있는 상황. LG그룹주들, 네이버, 그리고 이 젠스랑을 만난다는 두산 쪽도 지금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죠. 두산 야구 경기 시구한답니다. 젠스랑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 버무러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좋은 이야기, 반도체, 삼성전자 목표 주가 지금 50만 원, 60만 원도 나오고요. SK하이닉스 400만 원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사인을 주면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정부의 이야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산업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사실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이 지난 1년 동안 보셨죠?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밑바탕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월부터 이게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AI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벌 거니까 이 너무 많이 버는 돈을 어떻게 다시 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내던 중에 과거에 나왔던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게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의 인사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이거를 분배하면서 전반적인 나라의 성장에 부합을 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과거에 이건희 고 선대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2011년 정도에 초과이익 공유제, 그 당시에도 정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건희 고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초과이익 공유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경제학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작심하면서 비판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유야무야 사라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다시 초과이익 공유제가 정부 쪽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초과이익, 영업이익을 다 나눠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정부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약간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말 사이에 주요 정부 인사들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확인을 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반도체로 번 돈은 그냥 배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파업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을 세금을 제외하지도 않은 영업이익을 이것을 주주가 아닌 사람들과 나눠 갖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쪽에서도 물론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한쪽엔 있었지만 이런 경제 쪽의 참모들은
당연히 그것은 안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이번 주말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스탠스가 반도체로 본 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선택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벌어들이는 돈이 세금으로 이제 환수가 될 것이고 이 세금이 환수된 금액을 가지고 AI 산업이든 우리나라 경제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구윤철 부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로드맵, 정부에서 잡고 있는 로드맵을 대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와 메모리 HBM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 세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세금을 이제 정부에 내게 될 겁니다. 그런 세수를 기업의 캐펙스 투자로 유입을 시키고 정부가 이제 앞으로 센서라든지 전력 반도체, SMR, 전력망, AI 산업 이런 곳에 다시 이 세수를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쪽만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세금으로 다시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산업들도 이제 성장이 되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의존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주식시장의 개혁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번 달에 아마 이 관찰 대상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올 텐데 이 편입 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러면서 또 남는 돈은 세수로 국부 펀드를 조성을 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시킬 수 있는, 리레이팅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는 데 힘을 쏟을 것이고 MSCI 선진국 지수 무조건 편입돼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리레이팅 되면서 진짜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로드맵을 일단은 정부가 그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이 오늘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AI 쪽도 물론 좋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런 것들도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부총리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부 쪽에서는 AI에 관련해서 현재 경쟁력, 반도체가 지금 많이 버는 돈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세수 결국에는 AI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할 것, 기획 예산을 담당하는 장관이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도 반도체 이유는 재투자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또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초과세수, 산업에 투자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게 다시 세수를 증가시켜서 또 추가 세수로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이 취진 방향이고요. 결국에는 오늘 지금 많이 벌고 있는 돈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의 이야기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서 9,0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코스피 8,000은 새로운 챕터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가 안 갔는데 이제는 이 8,000선이 돌파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단순히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평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금융위는 추진할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SCI 선진국 지수 올해 과연 이 관찰 대상국에 편입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10월에 코리아 위크를 준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해외의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세일즈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IR도 더 강화시켜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도 1차가 다 완판됐잖아요. 2차 분도 출시를 해서 지금 코스피에만 쏠려 있는 이런 시장을 코스닥도 함께 좀 상승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게 있는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시켜서 주주를 보호하고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돈들로 투자를 해서 혁신을 만들고 시장 정권선을 다시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지금 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추가적인 10,000포인트의 한번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